음악, 무대 위의 조명이 그를 향해 쏟아졌다. 주변은 환호와 박수 소리로 가득했지만 그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다. 수상자의 이름이 호명되고 천천히 걸어나가는 그의 모습은 마치 꿈속을 걷는 사람 같았다. 카메라가 그의 얼굴을 비쳤을 때 눈가에는 미묘한 떨림이 있었다. 그것은 기쁨도 감격도 아닌 어딘가 믿기지 않는 표정. 스스로에게조차 이 순간이 너무도 낯설었다. 그는 말했다. 저는 처음부터 연기를 잘한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순간 객석의 수많은 눈빛이 멈칫했다. 사람들은 그를 아이돌로 기억했다. 위 멤버 칼군무의 중심 땀에 젖은 무대 위의 열정적인 퍼포머 그리고 한때 연기를 한다는 아이돌이라는 말에 비웃음을 듣던 그였다. 그의 눈빛은 흐리지 않았다. 대신 담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을 찾았습니다. 순간 객석의 수많은 눈빛이 멈칫했다. 사람들은 그를 아이돌로 기억했다. 위 멤버 칼군무의 중심 땀에 젖은 무대 위의 열정적인 퍼포머 그리고 한때 연기를 한다는 아이돌이라는 말에 비웃음을 듣던 그였다. 그의 눈빛은 흐리지 않았다. 대신 담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을 찾았습니다. 그 한마디에 박수가 쏟아졌지만 그 속에 묻힌 어떤 침묵은 들리지 않았다. 침묵은 그가 처음 카메라 앞에 섰을 때의 떨림, 실패를 반복하던 오디션, 굳게 담은 입술로 견뎌낸 병원 침대의 기억,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이어진 조용한 기다림의 무게였다. 한때 누구도 그에게 연기라는 단어를 붙이지 않았다. 심지어 스스로도 감히 꺼내기 어려운 꿈이었다. 하지만 그날 밤 드라마 옷의 붉은 끝동의 이산역으로 그가 수상자로 무대에 오른 순간 세상은 처음으로 그의 내면을 바라봤다. 빛은 여전히 찬란했지만 그 속에 그림자는 더욱 깊었다. 그리고 그 그림자가 바로 이 이야기를 시작하게 만든다. 오늘 우리는 그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를 따라가려 한다. 무대 위의 빛보다 더 진한 무대 뒤에 침묵 속으로 그토록 조용히 그러나 단단히 살아남은 한 사람의 이름을 다시 꺼내본다. 그리고 그 이름은 준호였다. 경기도 일산 고요한 도시 정돈된 거리. 평범한 중산층 가정의 한 아들로 태어난 소녀는 조용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장난기 넘치는 아이들 틈에서도 그는 묵묵히 주변을 살폈다. 말수가 적었고 혼자 있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보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는 어릴 적부터 혼자 있는 법을 배운 아이였다. 어머니는 늘 바쁘게 일하셨고 아버지와의 기억은 분명하지 않았다. 가족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언제나 약간 비어있는 공간이 집안에 있었다. 그 빈자리를 소녀는 음악으로 그림으로 무언가를 따라하는 몸짓으로 채워 나갔다.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큰 송을 흥얼거리던 그는 자주 거울 앞에서 누군가를 흉내냈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런 이상한 행동은 쉽게 놀림거리가 되었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에 그는 유난히 눈치가 빨랐다. 어른들의 표정 변화에 민감했고 자신이 주목받는 순간보다 조용히 스쳐가는 순간을 더 편안해 했다. 그 때문일까? 또래보다 직 세상을 이해했고 또 일찍 세상과 거리를 두는 법을 배웠다. 초등학교 시절 그는 교회 방송반에 지원했다. 유는 단순했다. 마크를 잡고 말하는 것보다 기계를 다루며 조용히 음향을 조정하는 일이 더 좋았기 때문이다. 무대보다 무대 뒤, 빛보다 그림자. 그게 당시 그의 자리였다.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다. 그 조용한 아이의 가슴 안에는 보여주고 싶은 분명히 살아 숨쉬고 있었다는 것을. 2006년 그의 인생의 첫 번째 분기점이 찾아왔다. 슈퍼스타 서바이벌 17일 아무런 기획사 배경 없이 순수 실력만으로 참가했다. 다듬어지지 않은 춤과 목소리였지만 심사위원들은 그의 눈을 주목했다. 말 없이도 표현하지 않아도 무언가를 꾹 참고 버티는 그 눈빛 그리고 결국 우승. 그 순간은 마치 기적처럼 다가왔지만 현실은 달랐다. 대중은 금세 그를 잊었고 방송은 사라졌으며 그에게 약속된 데뷔는 뒤로 밀려났다. 10대 후반에 그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고 다시 혼자가 되었다. 잊히는 경험.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흘러가는 기억일지 몰라도 그에겐 깊은 흉터가 되었다. 성공 아이란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그때 처음 깨달았다. 시절 그는 자신에게 속삭였다. 빛은 너무 빠르다. 그러니까 나는 천천히 더 오래 가는 사람이 되자. 그 말은 곧 그의 삶이 되었다. 그가 선택한 두 번째 길은 아이돌. 겉으로는 반짝이는 무대였지만 내면에서는 또 다른 싸움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씨앗 하나를 조용히 심기 시작한다. 눈도 없고 소리도 없는 씨앗. 그러나 반드시 피어날 무언가. 그리고 아무도 몰랐다. 그 소년이 언젠가 스스로의 방식으로 무대의 중심에 설 것이라는 걸. 늠없는 연습생 시절은 길었다. 소년은 JYP 엔터테인먼트에 들어갔다. 처음엔 기대감보다 조심스러움이 더 컸다. 모두가 꿈을 품고 모인 공간이었지만 그 안에서 누가 진짜 주인공이 될지는 아무도 몰랐다. 그리고 그는 눈에 띄는 타입이 아니었다. 키가 크거나 얼굴이 화려하거나 성격이 화끈한 것도 아니었다. 대신 그는 조용히 연습했고 묵묵히 순서를 기다렸다. 2m. 2008년 드디어 데뷔. 하지만 그 그룹에서 이준호라는 이름은 쉽게 드러나지 않았다. 니쿤, 태견, 찬성, 주목받는 멤버들 사이에서 그는 늘 뒤편에 있었다. 부팬들은 그를 센터가 아닌 멤버라 불렀고 일부 대중은 얼굴조차 익숙하지 않았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괜찮다. 중심이 아니어도 오래 가면 된다. 그렇게 그는 군무를 누구보다 정확하게 맞췄고 음정을 흔들림 없이 이어갔다. 박수는 다른 멤버들에게 향하지만 그는 박수 없는 칼날처럼 무대를 잘라내고 있었다. 그에게 가장 가혹한 시간은 2014년 유럽 투어 중 독일에서 발생한 심각한 어깨 부상. 회전 근개가 페라페라됐고 연골이 손상됐다. 수술이 불가피했다. 몇 달간의 재활치료와 반복되는 고통. 춤을 추지 못했고 마이크를 들 힘조차 사라졌다. 그때 말했다. 끝났겠지. 활동은 어렵지 않나. 비슷한 애들 많으니까 대체하면 되지.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으면서도 대본을 읽었고 손에 깁스를 한 채로 카메라 앞에 섰다. 처음엔 단역이었다. 눈에 띄지 않는 보조, 출연자 몇 마디 없는 조연. 하지만 그는 그 안에서도 진짜를 연기하려 했다. 2013년 연 영화 감시자들에서 그는 예상을 뒤엎는 날카로운 살인자 역할을 맡았다. 아이돌 출신이라는 선입견을 깨뜨리는 데에는 부족했지만 적어도 그를 주목하게 만든 첫 번째 신호였다. 표정, 시선, 그리고 말없는 침묵 속에서도 긴장을 만들어내는 그의 연기는 묘하게 끌렸다. 그 순간 소수의 사람들은 속삭였다. 이준호 연기할 줄 아네. 그 한마디는 짧았지만 그에겐 너무도 큰 문장이었다. 이후에도 그는 다수의 드라마에서 조연으로 출연했다. 기름진 멜로 그냥 사랑하는 사이 김과장. 대본에는 많이 등장하지 않았지만 그의 장면은 유난히 기억에 남았다. 왜냐하면 그는 보이기 위한 연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연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이돌에서 연기자로의 전환은 대부분 실패한다. 아니, 실패라기보단 진심을 보여줄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 하지만 이준호는 달랐다. 그는 화려하게 등장하지 않았고 터지듯 유명해지지도 않았다. 대신 그는 기억에 남는 조용한 사람이 되었다. 나는 아직 배울 게 많다. 그는 늘 그렇게 말했다. 그 말은 겸손이 아니라 다짐이었다. 그리고 그 다짐은 곧 몰락한 아이돌이라는 낙인을 몰입시키는 배우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놓기 시작했다. 누구도 주지 않았던 자리,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무대. 거기에서 그는 아주 천천히 중심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컨피던트 but never. 그는 늘 조용히 걸었다. 소리 내지 않고 스스로에게조차 큰 소리 치지 않으며 그저 성실하게 묵묵히. 그리고 그 끝에 세상이 먼저 그를 불렀다. 배우 이준호라고. 2021년 그는 드라마 옷의 붉은 끝동에서 정조 이산역을 맡았다. 처음 캐스팅 소식이 전해졌을 때 일부 시청자들은 위아해했다. 아이돌 출신인데 사극이라니. 이준호가 과연 왕의 무게를 버틸 수 있을까? 하지만 첫 방송이 나간 후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한 해 그는 왕이 되어갔다. 눈빛은 무거웠고 말투는
절제되어 있었으며 감정은 미세한 떨림으로만 전해졌다. 그는 연기가 아니라 존재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그를 특별하게 만든 건 그가 사랑을 통치로 삼지 않은 왕을 연기했다는 점이었다. 감정을 숨기고 나라를 우서하며 결국엔 사랑을 스스로 놓아야 했던 남자, 그 절제의 끝에서 터져 나오는 오열 장면. 대사는 없었지만 모든 시청자가 함께 울었다. 5세 붉은 끝은 시청률 17%를 넘기며 MBC의 대표작이 되었고 그는 백상예술대상 TV 부문 남자 최우수 연기상을 수상했다. 수상 소감은 담백했지만 한 문장이 유독 기억에 남았다. 제가 걸어온 시간들에 대해 처음으로 대답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의 눈가는 붉었고 객석의 박수는 유난히 길었다. 그날 이후 더 이상 그를 아이돌 출신이라 부르는 사람은 없었다. 그는 배우였다. 진짜 배우였다. 하지만 영광의 순간 뒤에는 말할 수 없는 고요함이 있었다. 촬영이 끝난 후는 한동안 집 밖을 거의 나서지 않았다. 사람들의 관심은 폭발적으로 쏟아졌고 광고 제안, 차기작, 팬미팅 요청이 줄을 이었다. 하지만 그는 쉬운 선택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모든 걸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지금 나답게 살고 있는가? 그 질문은 너무도 조용했지만 그의 모든 것을 흔들었다. 그리고 그는 결국 하나의 결심에 이른다. 2025년 8월 이준호는 JYP 엔터테인먼트와의 17년 인연을 끝내고 자신의 1인 기획사인 O3 컬렉티브를 설립했다. O3 컬렉티브. O는 원리지널, 오빛의 양자다. 하나뿐인 자신만의 예술, 고유한 반향성, 그리고 스스로 궤도를 그리는 존재. 이 기획사는 단순한 매니지먼트가 아니었다. 콘텐츠, 제작, 브랜드 IP 전략, 아티스트, 중심 구조 등 기존 시스템을 넘어선 창작 중심의 실험실이었다. 공동 창립자인 양혜영 대표는 과거 CJENM 위 브랜드 전략을 이끌었던 인물로 함께 만드는 새로운 예술 생태계를 그렸다. 이준호는 더 이상 소속된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을 위한 무대를 자신이 직접 만드는 사람이었다. 빛이 주어지길 기다리는 대신 그는 빛의 방향을 스스로 바꾸고 있었다. 한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쟤는 어떤 선택도 남 눈치를 보지 않고 할 수 있어요. 제가 무엇을 원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그게 가장 중요해졌습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었다. 그는 연기자이자 기획자이며 또 하나의 크리에이터였다. 그가 주연을 맡은 킹더랜드는 로맨틱 코미디로서도 큰 성공을 거두었고 곧이어 TVN 드라마 태풍의 사장 넷플릭스 오리지널 캐셔로가 방송될 예정이다. 여전히 대중은 그의 연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는 더 넓은 것을 보고 있다. 쟤는 카메라 앞에서만이 아니라 카메라 뒤에서의 서사도 자신의 손으로 만드는 중이다. 그리고 그 조용한 혁명은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 중이브.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연기력은 인정받았고 수상 경력도 화려해졌으며 팬덤은 국내를 넘어 해외까지 뻗어갔다. 매 작품마다 화제가 되었고 예능에서도 센스 있는 입담을 보여주었다. 브랜드는 그를 원했고 제작진은 그의 정을 쫓았다. 하지만 그 모든 빛의 한가운데서 그는 더 조용해졌다. 주변은 말했다. 요즘 왜 그렇게 조용해? 인터뷰도 거의 안 하고 SNS 안 올리고 정말 바빠서 그런 거지.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창문을 닫았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다. 왜 이렇게 지쳤지? 정확히 말하자면 그는 지친 게 아니었다. 그는 오래 전부터 조심하고 있었고 그 조심은 점점 의심으로 바뀌고 있었다. 무엇을 말하면 어떤 기사가 나올까? 누구와 함께 있으면 어떤 오해가 생길까? 사진 하나, 표정 하나, 머리 모양, 옷 색깔까지 모두 누군가의 프레임 안에서 이유 있는 움직임으로 해석되었다. 그는 사람들의 기대를 무시하지 않았지만 그 기대 안에서 자신의 진심이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사실의 외로움을 느꼈다. 특히 킹더랜드 종영 이후 유나와의 연례설이 돌았다. 드라마 속 케미가 워낙 좋았던 탓에 팬들 사이에선 정말 사귀면 좋겠다는 반응도 많았다. 하지만 반대쪽의 반응은 더 날카로웠다. 프로페셔널하지 못했다.
서로를 이용한 마케팅 아니냐. 연기는 연기일 뿐인데 왜 혼란을 주나. 소속사 양측은 사실 무근이라며 빠르게 부인했지만 인터넷은 조용해지지 않았다. 그는 직접 어떤 입장도 내지 않았다. 구차지 않아도 될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침묵조차 일부에게는 태도가 되었다. 그는 말할 수 없는 침묵의 늪에 빠지고 있었다. 카메라 앞에서는 웃었지만 촬영이 끝난 후방으로 돌아오면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불도 켜지 않고 그냥 어두운 천장을 바라봤다. 손에는 대본이 있었지만 눈은 멍했다. 그는 그렇게 무너지지 않기 위해 침묵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다. 어느 날 그는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고 한다. 이 내용은 그의 측근이 언급한 바 있으며 직접 확인된 내용은 아님. 말하는 순간 나는 줄어든다. 침묵은 때론 내 마지막 방어다. 사람들은 연예인에게 친근함을 원한다. 무대 위에서도 사생활에서도. 하지만 그 친근함은 종종 그들의 울타리를 무너뜨리는 칼날이 되곤 한다. 준호는 그 울타리를 너무 늦게 배운 사람이었다. 그는 스스로를 열었고 진심을 담아 연기했다. 그 진심이 공감이 되기도 했지만 때로는 무방비의 상처로 되돌아오기도 했다. 그리고 그 결과 점점 더 조용해졌다. 촬영 아이 없는 날이면 혼자 고양이와 시간을 보내거나 음악을 틀고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누군가 그를 보며 성격이 조용한 애라고 말할 때 그는 속으로 웃었다. 그건 성격이 아니라 생존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모든 킹우이 성공한 지금 그가 가장 자주 마주하는 감정은 아이러니하게도 무엇을 더 해야 나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이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 걸었다. 소리 없이 울지 않고 또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게 조용히 숨을 고르며 그의 름은 스포트라이트 아래에서 빛났지만 그의 진짜 얼굴은 그 스포트라이트가 꺼졌을 때 조용히 그림자 속에서 스스로를 안아주던 그 순간에 있었다. 준호는 늘 조용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다. 인터뷰를 자주 하지 않고 SNS 조심스럽게 올린다. 그는 자신을 설명하지 않는다. 대신 작품 속에서만 진짜 이준호가 얼굴을 드러낸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한다. 준호는 연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연기로 살아간다고. 그의 연기는 화려하지 않다. 슬픔을 크게 울리지 않고 사랑을 과하게 표현하지 않는다. 그 대신 아주 작은 숨결, 눈빛 한 줄의 침묵으로 감정을 끌어낸다. 그의 팬들은 그런 그를 고요한 도라고 부른다. 겉으로는 잔잔해 보이지만 그 안엔 누구보다 깊고 강한 흐름이 존재한다고. 그리고 그런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다. 휘청일지언정 무너지지 않는다. 출신 아이돌 출신 배우가 아니다. 그는 한 시대를 관통한 서사 그 자체로 불린다. 예능에서도 광고에서도 심지어 무대 위에서도 그는 한결같이 자신을 숨기듯 내놓는다. 그것은 위장이 아니라 그만의 방식이었다. 자신을 과하게 드러내지 않아도 진심은 전달된다는 믿음. 그 믿음 하나로 그는 수년을 걸어왔다. 그리고 그 믿음은 틀리지 않았다. 2025년 그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O3 콜렉티브를 세웠다. 단지 혼자만 잘되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 비슷한 사람들, 조용하지만 깊은 사람들을 위한 숨 쉴 수 있는 집을 만들고 싶었다. 누군가를 대표하는 회사를 만들고 싶지 않아요. 대신 누군가가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어요. 그의 인터뷰 중 한 구절이었다. 그는 그렇게 빛나는 무대가 아니라 조용한 무대를 만들기 시작했다. 어느 날 팬 한 명이 그에게 편지를 보냈다. 준호 씨의 연기를 보고 처음으로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느끼던 외로움을 누군가가 정확히 표현해 줬거든요. 그는 그 편지를 오래 붙잡고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조용히 한 문장을 남겼다. 외로움을 내가 안다. 그래서 나는 계속 연기한다. 그의 이름은 이제 누군가의 위로이고 누군가의 거울이고 누군가의 미래다. 그는 무엇을 겪는가? 눈에 보이는 성과 수상 경력 히트작 어쩌면 아니다. 그가 남긴 것은 묵묵히 살아남는 방식 그 자체였다. 세상은 여전히 소란스럽고 속도가 모든 것을 평가하는 시대지만 그 안에서 그는 천천히 조용히 그리고 가장 단단하게 걸어왔다. 단순한 스타가
아니라 조용한 전설이 되었다. 아무도 모를 수도 있다. 그가 얼마나 버텼는지, 얼마나 스스로를 감추며 걸어왔는지. 하지만 확실한 건 그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음악,